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 자영업자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의 현실을 보면 이 말조차 약하게 들릴 정도인데요. 서울이든 지방이든 전국 곳곳에서 자영업 붕괴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생활 밀접 업종인 서비스업, 외식업, 소매업의 폐업수는 74,897곳, 개업수는 63,307곳으로 폐업이 개업보다 무려 14,590개 많았습니다. 폐업이 개업을 넘어선 것은 서울시가 통계 작성을 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서울시 핵심 상권 곳곳에 텅 빈 점포, 임대 현수막이 즐비한 모습을 보면 이러한 숫자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 상황은 서울보다도 훨씬 심각한데요. 한때 대구의 심장이자 젊은이들의 성지라고 불리면서 주말마다 사람의 치일 정도였던 이 거리는 지금 자영업 줄 폐업으로 인해 임대중 딱지가 즐비한 공실천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역 내 총 생산 대비 자영업 비중이 25%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도시였지만 현재는 자영업 폐업률 전국 1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전국 평균의 2배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산, 대전 등 다른 지방 대도시들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상가 공실률은 서울 대비 2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자체가 붕괴의 문턱에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사업장 수는 98만 건으로 하루 평균 2,63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2024년 상반기만 해도 월 평균 10만 건의 폐업이 발생했으며 2024년 전체 폐업 건수 역시 아직 최종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업은 이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데요.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음식점의 생산지수는 2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매출의 질마저 떨어지면서 외식 자영업자들의 평균 이익률도 지난해 8.9%까지 추락했습니다. 100만원어치 음식을 팔아도 손에 쥐는 건 9만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5년 전만 해도 18%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이 절반 이하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이익률 저하의 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입니다. 배달 주문 비중은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수수료 부담 비중이 같이 늘어나면서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배달 플랫폼에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배달로 12,000원짜리 하나를 팔면 5,200원의 수수료를 배달앱에 지불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달앱인 배민의 경우 4월 15일부터 포장 주문에도 주문 금액의 6.8% 플러스 결제정산 수수료 3.3%인 10%가 넘는 수수료를 매기면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의 살림에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점점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결국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은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188억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급자 수 역시 13,704명으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또한 폐업한 자영업자가 받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도 1조 3,90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연쇄 폐업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영업자의 빚 부담 또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대출은 2019년 686조 원에서 2023년 말에는 1064조 원으로 55%나 증가했습니다. 연체 중인 자영업자는 14만 8천 명으로 2년 반 만에 무려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대출로 이자만 겨우 막아내는 대출 돌려막기가 일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서울시가 긴급 지원한 자영업자 대상 1,000만원 마이너스 대출에서도 신청 당일 서버가 터지고 앱에 신청하려고 접속하는 데에만 대기 시간이 4-5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자율이 5%에 달했지만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자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 올리면 누카력, 누가 자영업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나? 누가 등 떠밀었나? 자영업자들 너무 많다, 앞으로 더 망해야 한다,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힘든 자영업자 이야기 정도로만 넘기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영업자의 붕괴는 곧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붕괴로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비중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율은 약 20%에 달합니다. 줄 폐업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비중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OECD 평균이 14% 정도인 것과 비교해보면 아직도 우리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 소비가 동시에 쪼그라듭니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은 단순히 자신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알바 직원 등 수많은 고용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종사자 수는 무려 58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비율은 약 26%, 즉 수백만 명의 직장과 생계가 자영업에 걸려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가 쓰러지면 결국 실업 대란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영업의 소비 연쇄 효과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일 식자재, 포장재, 가구, 광고, 배달 플랫폼 등 수많은 업종과 연결된 소비를 만들어냅니다. 카페 하나만 봐도 커피 원두, 우유, 컵, 빨대, 인테리어, 장비, 포스기기까지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어 있죠. 자영업자가 줄어든다는 건 이 모든 연쇄 산업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산업 연쇄효과 감소라고 부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지출 감소는 연간 최대 1.5%의 GDP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자영업 붕괴는 단순한 한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산업의 체온이 떨어지는 현상인 겁니다. 정부도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12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자영업자 지원은 4조 원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제 체감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임시 방편이 아닌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을 닫는 가게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이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